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5.18 관련 기밀문서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 글을 올린 분이 바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백악관 홈페이지에 의원님 직접 청원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배경으로 올리셨는지요? 이번에 5.18 39주년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는데 특히 5.18 관련해서 그 김용장 미군 정보요원을 지냈던 분이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 또 광주에 와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그 정보 보고서를 카터 대통령, 그 당시 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직접 열람하고 3건 정도 열람했다. 이런 증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분에게 물으니까 그 자료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도 했고요. 그래서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밀 문서들이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자료를 좀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 넘겨달라는 백악관 청원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청원 글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게재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네. 백악관에 유더피플이라고 하는 청원 게시판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영문도 800자 이내로 청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청원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 1000명 이상 댓글들이 달리고 동의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어제 1000명이 넘었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어제 밤새 네.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12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있고 네. 10만 명이 되어야 한 달 안에 10만 명이 되어야 이제 백악관이 답변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5.18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청원 글이 백악관에서 답변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도 이런 청원글이 올라가 있고 그러는데 이 백악관에다 직접 이렇게 청원글을 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청와대 청원이나 백악관 청원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즉 5.18 관련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그런 목표는 같은데요. 네. 청와대 청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이렇게 외교적 협상을 벌려달라고 하는 요구이고요. 백악관 청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한국민들의 요청을 받으려서 직접 공개해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두 개의 창구라고 보고요. 네. 향후 시너지가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결국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39주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서 이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지역민들 또는 국민들의 바람에 정부가 약간 좀 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미국 정부 가지고 있는 자료 5.18 관련 자료 요청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또 5.18 단체에서 그동안 계속 요청이 있어왔던 사안인데요. 네. 이번에 5.18 39주년의 중요한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청원 또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정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광주의 그 천정배 의원께서 네. 국회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한이 이제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네. 이낙연 총리에게 5.18 문서를 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외교 전화를 통해서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백악관이나 또 청와대 청원이 그런 효과를 낳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네. 정부가 나서주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청원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의 두 개의 청원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제 국민적 의사를 지켜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게도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의 역사를 규명해내는데 우리도 도와주자 하는 여론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미국의 자료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뭐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자료들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청원은 영문도 800자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목록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5.18 관련 백악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 5월 전후에서 백악관, 국무부, CIA 등 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목록은 이제 외교청을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네. 19년과 80년 5월 사이에 미국 정보기관이 국무부나 백악관에 보고한 자료, 네. 또 한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 사이에 오간 전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동향, 계엄군의 동향, 전두환의 행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그 행적들이 결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미국 있고.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미국 군부가 네. 정보기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국민청 남아있도록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청원들이 이루어지고 요구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밝힐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규정이랄지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해제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예, 그러나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 비달비 정권이라고 군사정권을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더러운 전쟁, 이른바 많은 3천여 명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살해되거나 안매장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오바마 정권 때 이걸 규명해야 된다 해서 아르헨티나와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했던 역할들을 기밀문서를 다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정권도 이번 4월에 일부를 또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료를 넘겨줬고요. 그래서 네. 그 전례가 있고 물론 미국의 이제 법체계상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 군사 비밀 같은 경우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그를 지키고 그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5.18 40주년 때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8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도 앞두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출범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문제도 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법을 약간 고쳐서 군 경력자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법도 개정하고 6월에 그 진상규명위로 출범할 수 있도록 좀 최우선적으로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상 규명의 중심에 또 의원님께서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백악관 국민청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들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청와대 청원은 링크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백악관 같은 거는 약간 좀 절차가 있습니다. 이름과 자기 이메일을 영문로 적어서 적은 이메일로 승인하라는 또 문자 이메일이 옵니다. 네. 메일에 들어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동의한다는 클릭을 해줘야지 서명이 완료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5.18의 진실을 여는 열쇠를 확보하는데 국민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백악관 청원에는 미국 국민이랄지 그런 국적에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외 다른 나라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인 거죠? 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쪽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